자, 투자의 세계를 보면요. 정말 유명한 세 명의 거장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 베일리 기포드, 그리고 캐시 우드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그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오늘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이들의 투자 철학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사실상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 전체를 결정하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렌 버핏, 베일리 기포드, 캐시 우드는 정말 놀랍도록 다른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세 명을 그냥 주식 잘 고르는 사람, 그런 투자자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을 가진 사상가로서 이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 세 명의 거장, 세 개의 철학입니다. 그럼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그 핵심 원칙이 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세 사람의 철학을 한번 보세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즉 안전과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이죠. 베일리 기포드는 장기 성장, 이건 성장의 개념을 아예 새로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캐시 우드는 파괴적 혁신, 미래 기술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핵심 철학들을 보면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충돌하는 세 개의 패러다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핵심 질문, 리스크란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이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이들의 투자 전략 전체를 돌리는 일종의 소스 코드 같은 거거든요. 먼저 워렌 버핏부터 볼까요? 버핏에게 리스크란 딱 하나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것. 즉,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최우선인 거죠. 그의 모든 전략은 딱 하나. 예측 가능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내 돈을 지키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베일리 기포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리스크는 기회비용이에요. 다시 말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엄청난 회사를 놓치는 것. 그게 진짜 위험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좀 잃는 것보다 미래의 아마존이나 테슬라를 놓치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관점의 대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캐시 우드는 어떨까요? 이 사람에게 리스크는 시장과 기술의 변동성 그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급격한 기술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게 진짜 위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안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리스크에 대한 정의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심지어 펀드 구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 방금 말한 그 리스크에 대한 철학이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는 변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실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양극단이죠. 한쪽은 베일리 기포드, 진정한 의미의 장기 보유입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절대 일찍 팔지 않아요. 반대쪽은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죠. 아주 적극적인 거래를 합니다. 왜냐?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성장이 익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 다른 쪽은 급변하는 파도를 계속 갈아타야 한다. 정말 명확한 차이입니다. 7년 이상.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베일리 기포드가 주식 하나를 사면 평균적으로 들고 있는 기간입니다. 7년. 이건 그냥 말이 장기 투자인 게 아니라 정말로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같이 하루하루 변하는 시장에서 와, 이건 정말 보기 드문 거의 희귀한 수준의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성공 시스템의 비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학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잘 짜인 조직 구조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의 열쇠입니다.
베일리 기포드의 시스템을 한번 뜯어볼까요? 이들은 비상장 파트너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단기 실적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이번 분기 실적 왜 이래 하고 압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회비용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년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들의 철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조가 철학을 지켜주는 거죠. 반면에 캐시우드를 보죠. 이쪽은 ETF, 즉 상장지수 펀드 구조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기술주를 빠르게 사고파는 그녀의 적극적인 거래 스타일에 딱 맞아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펀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정말 독특한 지주회사 구조로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죠. 베일리 기포드는 비상장 파트너십으로 공개시장의 압박에서 자유롭고요. 캐시우드의 ETF는 적극적인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은 주지만 자금 흐름에는 취약해지죠. 이처럼 펀드의 법적 구조는 그냥 사소한 디테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을 지탱하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투자를 위한 통합적 교훈. 그럼 이 세 거인의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교훈이 있어요. 핵심 교훈을 정리해보죠. 버핏에게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배울 수 있고요. 베일리 기포드는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는 것도 돈을 잃는 것만큼이나 큰 리스크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를 통해서는 파괴적 혁신의 파도를 타려면 그에 맞는 민첩한 전략과 구조가 필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 세 가지 철학 모두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성공이란 철학, 운용, 그리고 구조가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단일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건요,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떤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버핏, 기포드, 우드 중에 누가 최고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나의 투자 신념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